노다지 썰전, AI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운데요. 오늘 저희는 AI 서버용 고부가 가치 인쇄 회로 기판, 흔히 PCB라고 부르는 부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 TLB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반도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 초록색 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TLB는 AI 시대의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뤄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닥친 생산 능력의 한계와 신제품의 불확실성이라는 암초에 부딪힐 것인가? 저는 AI 서버 수요 확대와 고부가 가치 신제품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를 근거로 TLB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밝은 전망은 저도 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가려진 신박한 생산 병목 문제라던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원가 부담이라는 잠재적 리스크가 TLB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LB는 AI 서버 시장 확대의 수혜를 이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명백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성장주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무려 7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성장했고 바로 올해 2025년 2분기와 3분기에는 연달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 매출은 689억 원, 영업이익률은 12.6%에 달했죠. 중요한 건 이 성장이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체질 자체가 고수익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소위 BVH 공법, 그러니까 기판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회로를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고난도 기술을 사용한 제품들의 비중이 연초에 27%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전체 매출의 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최신 D램 규격인 DDR5 6400에서 7200Mbps급 제품과 데이터 센터 같은 기업용 시장에 들어가는 고성능 저장 장치, 즉 ESSD용 PCB가 실적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 SOSCOCAM과 LPCOCAM은 이게 기존 제품보다 평균 판매 단가, 즉 ASP가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 구조 자체를 저수익의 양적 성장에서 고수익의 질적 성장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 성장세와 실적 숫자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전망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만성적인 생산 병목 현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BVH 공법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일반 PCB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러 공정을 짧게는 3번, 많게는 5번까지 반복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죠. 이 때문에 특정 공정에서 계속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가 3분기 공장 가동률 69%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이건 주문이 많아서 바쁘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회사의 생산 능력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둘째, 설비 투자 효과의 불확실성입니다. 물론 회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베트남과 안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과연 계획대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핵심 설비 대부분을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해와야 하는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보면 납기가 언제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설사 증설이 제때 완료된다 해도 주문을 받고 생산해서 실제 매출로 잡히기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성 환경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에 기록했던 16%라는 그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였습니다. 지금은 핵심 원자재인 금 가격이 당시 온스당 1000불대에서 지금은 4000불대로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과거 수준의 높은 수익성을 재현하는 건 이제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훨씬 작고 전력 효율이 높은 차세대 제품입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 출시될 인텔의 차세대 서버 플랫폼 베라루빈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건
이미 글로벌 핵심 고객사와 개발 초기부터 함께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표준을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의미죠. 회사 내부적으로도 내년 전체 매출의 5% 이상을 이 SOCM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출 5% 증가가 아니라 회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퀀텀 점프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DDR5 8000Mbps급 초고성능 제품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봅니다. 그 신제품의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 중이라는 것과 안정적인 양산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SOCAM은 아직 양산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실제 시장 수요가 지금의 이 뜨거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공정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양산을 시작해도 수율, 즉 합격품 비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품질 관리 비용이 발생해서 ASP가 3배 높아도 정작 손에 쥐는 이익은 기대에 못 미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죠.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주목받았던 CXL 관련 제품도 TLB가 개발했지만 결국 최종 고객사의 수주가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DDR5 8000Mbps 제품 역시 아직 고객사와 구체적인 출시 시점조차 논의되지 않은 그야말로 기대감만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보고 현실적인 리스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과거 CXL의 경우와 지금 SOCAM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CXL은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열리는 초기 단계였지만 SOCAM은 인텔이라는 거대 기업의 차세대 주력 플랫폼에 탑재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수요의 확실성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양산 리스크를 회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300억 원이라는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단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트남과 안산 공장 증설은 단순히 늘어나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SOCAM과 같은 차세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용 라인을 확보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회사는 증설이 완료되면 2026년에는 생산 능력이 올해보다 20% 향상되고 이걸 바탕으로 매출액은 무려 2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 목표를 2,500억 원이라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인 증설이 과연 병목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기존 BWH 공법 제품의 병목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을 5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훨씬 더 복잡한 SOCAM 양산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공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정에서도 추가적인 병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공장 면적만 넓힌다고 해서 특정 고난도 공정의 기술적, 시간적 한계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또한 투자는 즉각적인 비용 증가를 동반합니다.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출 원가율이 약 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독일에서 들여와야 할 핵심 설비 입고가 몇 달이라도 지연된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생산 능력은 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의 역량과 시장 내 입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LB는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 내에서 기업용 SSD용 PCB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값싸게 납부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사의 신제품 개발 로드맵에 맞춰서 초기 단계부터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양사 간에 쌓인 신뢰 관계가 매우 두텁죠. 더군다나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 쇼티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TLB가 가격 협상이나 납기 조율에서도 결코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고객사와의 끈끈한 관계가 바로 증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고 상쇄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특정 고객사 한 곳에 대한 매출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건 곧 회사 전체의 운명이 그 고객사 한 곳의 정책 변화나 실적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략적 파트너라는 말로 포장해도 거대 고객사의 끊임없는 원가 절감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만약 그 고객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편다면, 즉 TLB 외에 다른 공급사를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시장 지위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금값이 4배나 뛰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데 이 비용 상승분을 고객사에게 전가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높은 고객사 의존도는 안정성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회사가 그대로 노출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TLB는 AI 서버 시장 성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이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잠재력을 이미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드는 생산 병목이나 투자 리스크는 이건 확발적인 성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증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성장통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질적인 생산 병목, 신제품 양산의 불확실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라는 이 3가지 과제는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핵심 설비의 납기가 지연되거나 막대한 돈을 들인 증설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성장 계획 전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막연한 전망이 아닌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TLB가 AI 시대의 핵심 부품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계획된 증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차세대 신제품을 안정적으로 양산해서 확실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바로 그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긍정적인 전망과 잠재적 리스크 모두를 염두에 두고 기업이 약속한 계획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이렇게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의 전개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